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책다새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환일고등학교 국어교사 홍승강입니다. 어느새 차가운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수능을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지나갔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미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도 있을 테고 아직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책을 몇 권 추천해주고 싶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한데요. 제 딸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조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이라는 말이 새삼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미리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 합격 여부에 온 신경이 쓰이는 때지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책다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다새,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의 줄임말인데요. 책다새는 1988년 청소년 독서 문화를 바르게 이끌어 가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현직 교사는 물론 대학생, 퇴직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대의 운영진들이 모여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하는 일은 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보물찾듯이 찾아 추천하는 추천도서 목록을 만드는 일과 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줄여서 책들이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 겨울방학을 이용해 전국 독서교육 교사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 기부운동, 독서교육, 도서, 출판, 그리고 책쓰기 교육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팟캐스트 책들이, 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내년 1월 겨울방학에 하는 전국 독서교육 교사연수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읽기와 쓰기를 통한 자신의 발견과 기부, 이것이 책다새가 추구하는 진정한 독서의 의미이며 지식의 나눔과 사랑의 더함을 통해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2005년부터 책다새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어렵겠지만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아시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독해지문이 나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지 않던 경제학 책도 읽어보고 과학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자료들도 찾아보며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책들을 찾아 읽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년 수능에 출제되어 말이 많았던 뉴턴과 만류인력의 법칙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 옥스퍼드대의 김민형 교수님이 쓰신 수학이 필요한 순간을 읽어보았고 EBS 다큐 프라임, 빛의 물리학 등의 책들과 자료들을 보았는데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은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독서가 필요한 듯 합니다. 졸업에 대해 이야기하려다 보니 저의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글쎄요, 저의 학창시절은 조금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저는 학력고사와 수학능력 시험을 모두 본 입시제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기는 했죠. 대충 연도가 생각나시나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셈이잖아요. 작년에 고3 담임을 하며 한 번 더 느꼈었죠. 겉으로는 태연한 척 내색을 하지 않지만 실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안쓰럽더라고요. 대학 입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이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졸업을 앞두고 게임을 하는 것도 좋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요. 물론 책을 읽으면 더 좋겠지요. 정말이지 신기할 때가 많아요. 2017년 독서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독서는 저 멀리 사라지곤 하죠. 1년 평균 초등학생은 무려 67권을 읽고요. 중학생은 18권, 고등학생은 겨우 8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1년 동안 말이죠. 왜일까 생각을 해보았죠. 현실은 이렇더라고요. 입시를 위해 학원을 다니며 학원 숙제하느라고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나마 시간이 좀 나면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지 책을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책을 읽더라도 입시와 연관시켜 읽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물론 책 말고도 다른 매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이 주는 매력을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책다새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졸업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거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재미있게 책을 읽으면 된다는 문유석 판사님의 쾌락 독서. 과학과 사회의 연관관계인 과학, 사회학을 쉽게 풀이해주고 있는 김상욱의 과학 공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김승섭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리고 만화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까대기. 이렇게 분야별로 추천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졸업을 앞두고 기분 좋게 또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김예지님의 저 청소일 하는데요인데요. 이 책은 글과 그림이 있는 만화책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어 수필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미술을 전공한 작가는 취업이 어려워 어머니와 함께 청소일을 시작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종범님의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입니다. 혹시 웹툰을 보시나요? 그러면 이 작가님을 아실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바로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의 작가가 쓴 수필집입니다. 닥터 프로스트는 드라마로도 제작되었고 지금도 연재 중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웹툰입니다.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실제로 이 웹툰을 제작하며 많은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아팠다. 고민이 깊었다. 좌절을 했고 방황을 했다는 식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극복했다는 식이죠. 그런데 이 책은 솔직합니다. 힘들면 잠시 도망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웹툰 작가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도망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병법에서도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도망가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연의 편지입니다. 역시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내년 2020년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한다고 하니 미리 책을 읽어보고 극장에 가서 영화로 어떻게 표현해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추천합니다. 아직도 많은 웹툰들이 폭력과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어 선뜻 추천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책은 판타지 같으면서도 서정적인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 말 못할 고민이 많은 주인공이 우연히 편지를 읽게 되고 다음 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삭막해져만 가는 세상에 편지를 통해 따뜻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 SNS만 하지 말고 부모님께, 선생님께 또는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졸업을 앞둔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라 설렘 반, 걱정 반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꼭 책이 아니어도 괜찮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책보다 영화를 더 많이 보거든요. 웹툰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보고요. 공부하느라 바쁘고 지쳤던 마음을 잠시나마 여가 활동으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못했던 게임을 실컷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도 책이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한 번은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엄마, 나 장난감 사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안 돼! 하지만 책은 사줄게. 라고 말하는 걸 보았어요. 전 곰곰이 생각했죠. 이 장난감은 안 되고 책은 된다는 의미는 뭘까? 이 장난감과 책의 차이는 뭘까? 왜 장난감과 책을 구별하는 걸까? 아직까지도 독서를 공부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책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걸까요? 즐겁게요. 책을 왜 읽냐는 질문에 문유석 판사님은 쾌락 독서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책도 그냥 재미있게 읽으면 좋겠어요.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요.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냥 피식 웃으며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책이 좀 편하게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대학 입시에 대해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시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시험을 못 본 학생들도 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졸업이 끝이 아니라는 진부한 말도 있듯이
조금 더 멀리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좋기는 하지만 실패도 성공만큼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이상으로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책다세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